그 이유는 바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SNS에 소극적인 사람이 어떻게 SNS를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저예요. 저는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모든 채널에서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게시물에 그냥 좋아요 정도 눌러주는 사람이지 제가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올리거나 이러지 못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랬던 제가 어떻게 무려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SNS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소심하신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걸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혹은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내 게시물을 보고 이게 도움이 될까? 혹은 이걸 보고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이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제 유튜브 채널이 결국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뭐 몇백 명의 구독자에 그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 자체가 크기 때문이에요.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창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SNS에 좀 소극적이시지만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명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의 취미를 꾸준하게 해서 전문성을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SNS를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SNS를 꾸준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라는 명분으로 SNS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보다는 내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 명분, 이것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고, 그러면 피드를 올리는데 자율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소극적인 사람이 SNS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명분을 한번 세워보시고 이유를 찾아보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본인의 어떤 취미나 본인의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